자, 이번에는 제곱근과 실수, 심화 문제 편인데요. 네, 심화 문제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해결 가능할 만한 문제들을 좀 엄선해 봤고요. 근데 이 심화 문제를 자꾸 깊이 하시면 도망 다니시면 안 돼. 그러니까 심화 문제도 이렇게 접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고력이 늘고요. 문제 해결력이 늘거든요. 심화 문제 이런 정도는 내신에서는 한 문제 정도? 네, 한 문제 정도는 출제 가능하고요. 네. 최고 변별력을 원할 때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네, 한 문제에서 두 문제까지도 네, 출제 가능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심화 문제는 거의 거들떠보지 않고 공부를 하잖아요. 만약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해결력이 계속 늘지를 않아.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풀지 않더라도 네, 이런 문제 푸는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접해보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네, 명심하세요. 네, 자꾸 그냥 피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사고력이 안 늘고요. 문제 해결력이 늘질 않아요. 네. 자,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네,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발견된 게 루트라는 걸 만든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 형태는 충분히 여러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3, 4 문제 읽어볼게요. 3, 4고 90도고 직각삼각형이고 빗변이고 빗변의 중점 얘기 나왔으니까 외심이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겠죠. 그죠? 네, 이게 외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다 같은 거예요. 세 길이가. 다음에 수선의 발을 뒤 뭐 이렇게 나왔고 여기 보니까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여기가 90도 여기도 90도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그쵸? 네. 다음에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그 다음에 얘 가운데 거 제곱은 또 얘 곱하기 얘. 이 공식 기억나죠?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네, 이걸 쓰면 길이들을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볼까요? 3대 4대 5죠. 네.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여기가 온 것이 구해지죠. 네, 이게 5입니다. 이렇게 구해놓고 그럼 이거 반이니까 뭐 2분의 5 여기도 2분의 5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해서 이 길이도 구할 수 있겠고요. 그쵸? 네. 그러면 이 높이를 구하려면 또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해서 구할 수 있겠고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구해 가시면 요 길이와 요 높이를 구해서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이런 방식이 일단 1차적으로 떠오르고요. 또 하나는 네, 여기가 지금 다 닮음들이잖아요. 네, 여기가 이 삼각형 지금 다 닮음입니다. 그죠? 요 삼각형 큰 삼각형 닮음이고 요 삼각형과 요것도 닮음인데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요것이 외심을 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체 넓이가 얼마냐면 3, 4, 10이죠. 네. 그래서 선생님은 닮음비를 이용해서 갈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풀으라고 한다면. 네. 그럼 3대 4대 온 건 알겠고, 요 넓이가 전체가 3, 4, 10이니까 6이잖아요. 6. 네. 근데, 여기가 지금 밑변의 길이가 이렇게 반 같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분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넓이는 3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 넓이 전체가 3입니다. 네. 여기도 3이고. 그쵸? 네. 그러면, 얼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나요? 네. 그럼 여기가 3이니까 3에서 네. 요걸 빼면 되는 거죠. 요거를. 근데 요걸 넓이를 우리 A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요 삼각형과 이 전체 큰 삼각형은 닮음이에요. 그죠? 네. 요거 각이 같으니까. 그러면 얘가 닮음비가 얘랑 대응하는 건 이쪽 AB거든요. 그러니까 3대 5예요. 닮음비가 3대 5입니다. 그죠? 네. 그럼 넓이 B는 여러분 9대 25겠죠? 9대 25면은 A 대 전체 넓이가 6이니까 6. 그죠? 그럼 25A가 6, 9, 54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A가 나왔어요. 이 넓이가 25분의 54예요.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전체 넓이 3에서 빼주면 되죠. 3 빼기
25분의 54니까 25분의 75에서 54를 빼주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25분의 21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되는 거죠. 뭐, 이 길이를 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불편해 보이긴 하죠. 선생님, 여러분이 볼 때도 이렇게 넓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길이를 이용한다면 이런 방법이 있겠네요. 예 곱하기 예는 예 곱하기 예니까 3, 4, 12는 이걸 h라고 넣으면 5h가 되고 h는 5분의 12가 되겠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요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요 길이를 바로 할 수는 없고 요 길이를 알아야 AD 길이를 알아야 네 여기가 2분의 5잖아요. 반이 외심이니까. 그럼 2분의 5에서 요 길이를 빼주는 식으로 이걸 구하면 되지 않겠니? 그쵸? 그러면 3의 제곱은 9는 여기를 x라고 한다면 그죠? 네 5x가 되고요. 그러면 x는 5분의 9가 되는데 이런 방식도 쓸 수 있죠. 그러면 x가 5분의 9니까 우리 2분의 5에서 이럴 것 같더라고. 계산이 좀 지저분해질 것 같았어요. 그럼 10분의 25 빼기 10분의 18 그러면 10분의 7이 된 겁니다. 이 길이가 10분의 7이요. 네. 그죠? 여기 길이가. 그러면 10분의 7하고 5분의 12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0분의 7 곱하기 5분의 12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여기 6 그죠? 여기 3 여기 5 그럼 25분의 21 네, 똑같이 나오죠? 네, 이런 방식도 있고 이런 방식도 있겠습니다. 근데 요 계산들이 숫자가 커지면 요거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네, 이런 방식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네, 어떻게 풀든 관계없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약간 어려워 보이지만 이런 정도는 충분히 뭐 해결 방법이 두 가지나 있네요. 네, 됐죠? 네, 다음 2번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뭐 고1 거라고 나와 있는데 예, 중학교에서도 풀이가 더 가능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모서리의 길이가 다 같대요. 그러니까 사각뿔인데 모서리가 다 같대. 그리고 무게중심이래요. ACD의 무게중심이고요. G가 이 G'은 이거의 무게중심이라는 뜻이죠. 네, 그렇게 나온 거예요. 문제 다 읽었죠? 그럼 한 변의 길이를 지금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한 모서리의 길이를 X라고 두지 않겠니? 그지? 이렇게 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뭐야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GP 이게 P겠죠? PQ QG 프라임 요 세 개의 길이를 그러니까 여기 위에 어떤 점이 이렇게 P가 있고 여기 위에 Q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는데 얘를 세 개 길이의 합의 최소값이 얘가 나왔대요. 그러면 무슨 얘기야? 이 세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상황을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네. 어떨 때 최소가 되는 건가요?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 이제 수학에서는 이런 걸 자주 써요. 뭐냐면 합의 최소, 합의 최소를 얘기할 때 합의 최소를 얘기할 때 길이 합의 최소를 얘기할 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길이가 이렇게 꺾어서 가거나 이렇게 가는 것보다 반드시 가는 게 최소인 거죠. 그죠? 네. 요 시스템을 줬습니다. 대신에 얘를 평면화를 해야 돼요. 입체 내에서는 잘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이제 직선 거리가 최소가 된다.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수학의 한 질문에 자주 쓰이는 이런 패턴이거든요. 네. 지금 이런 걸로 읽혀요. 이렇게 평면화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네. 전개도를 생각해 봐야겠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꺾어서 갔는데 이게 언제가 최소일까 뭐 이렇게 여기서 고민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런 수학적인 어떤 패턴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나중까지 도움이 될 겁니다. 얘는 이제 평면화를 하려니까 전개도를 그려야 되는데 전개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두 면만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려주시고 이 정사각형 맞나요? 네,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릴 때 비교적 정사각형처럼 그리시면 됩니다. 이거 왜 점선으로 나오죠? 네. 여기서 비교적 정사각형처럼 그려주셔야 돼요. 또 삐딱하게 그리지 마시고. 같나요? 정삼각형 같나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삼각형처럼 그려주시고. 네. 좀 크기가 좀 달라 보이는데요. 네. 아무튼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아, 이거 신경 쓰이네. 너무 작네. 그러면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노는 거지 뭐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갈까요? 여기 정도? 이렇게 하면 비슷한가요? 네. 비슷하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지금 이렇게 얘를 뜯은 거야. 이렇게 옆면을 어떻게 뜯은 거냐면 두 면만 그린 이유가 면 두 개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얘를 이렇게 뜯은 거야. 이렇게 얘를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펼쳐 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고 이쪽도 이렇게 된 거를 전개도를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게중심 G니까 이렇게 펼치면 얘가 여기 2대 1인 점 여기로 가겠죠. G. 그 다음에 G'도 여기서 2대 1인 점 여기로 가겠죠. 그죠? 네. 요 변에 가깝게 가겠죠. 요 면에, 요 변에. 그죠? 그럼 여기 잡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위에 P라는 점이 어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 위에. Q라는 점은 또 여기 위에 어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걔를 이었을 때 최소가 되는 거니까. 그치? 우리가 어떤 게 최소일까요? 네. 이렇게 가는 게 최소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게 최소일까요? 아니죠. 둘 다 아니고 직선거리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반드시 가는 거. 그죠? 네. 그래서 반드시 가는 요 길이, 어이구, 뭐죠? 요 길이가 최단거리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게 반드시 최소값인 거죠. 그래서 직선거리가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최소값이. 그럼 이 길이가 이게 나왔다는 거야. 그죠? 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해보죠. 근데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건데, 이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놨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면은, 요거는, 요런 보조선이 조금 필요하겠네요. 그죠? 어떤 거냐면, 여기서, 요 사각형의 중심, 대각선의 교점을 만나. 진하게.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가 지금 90도가 되는, 여기에 이제 사각형 대각선의 교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변의 길이 x니까 우리 요걸 요렇게까지 연장을 해보면은 요 삼각형에서 가만히 보시면, 네, 여기는 2분의 1 x겠죠. 여기가 2분의 1 x. 근데 여기가 그러면 얼마냐면 1대 루트 3대 2거든요. 우리가 60도 정삼각형의 반이면은 여기가 1대 여기가 2잖아요. 네, 근데 여기 2는 4, 1은 1이니까 여기는 루트 3의 비를 갖겠죠. 1대 루트 3의 2를 갖는 거니까 요 길이는 우리가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1대 루트 3이어야 되니까 2분의 루트 3x가 되겠고, 그쵸? 그거에 여기가 2대 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3분의 1만큼이죠. 그래서 3분의 1이니까 결국 6분의 루트 3x가 되는 거겠다. 그쵸? 지금 우리는 이 x라는 값을 알려준 거예요. 최소값, 이 파란 선의 길이를. 되겠죠? 네. 그러면 요건 뭘 뜻하는 거냐면 요거 다 안 되고 요거 다 필요 없고 요 길이를 구한 겁니다. 요거. 그죠? 요거. 그죠? 네. 그 다음에 요 길이가 2분의 1 x일 거 아니에요. 그죠? 반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2분의 1 x를 하시면 요 길이가 구해진 거다. 그쵸? 그리고 요 길이도 똑같죠? 네. 그러면 또 정사각형의 반을 자르면은 얘가 1이고 얘가 1이잖아, b가. 그럼 1대 1대 루트 2의 b를 갖는다, 이거죠. 그럼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다 루트 2 곱하면 되거든요. 루트 2를 곱할 건데, 통분을 해보면 6분의 루트 3 더하기 3이야. 그죠? 이렇게 x죠? 그럼 루트 2 곱하시면 6분의 루트 6 플러스 3 루트 2가 x가 바로 지금 요 길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얘가 바로 얘다 그랬으니까 30에 3 루트 2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걸로 나눠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약분되겠죠? 똑같은 거니까. 그럼 6을 곱해주면 182 x다. 네, 이렇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 발상 길이의 최소를 길이 합의 최소, 길이들의 합의 최소를 얘기할 때 평면화를 해야 되고요. 그때에서 직선거리를 우리는 얘기하는 이런 시스템,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 네. 그냥 보니까 풀만은 하겠죠, 그쵸? 네. 근데 같이 생각해 본 거랑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랑은 문제 해결력에서 나중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이해했으면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 이 발상을 못 하더라도.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요런 최소, 길이 합의 최소? 그럼 뭔가 평면화를 해서 이렇게 직선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요 계산이 약간, 네, 좀 꼼꼼함이 필요하겠고요.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3번은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 na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근데 이런 건 우리가 이런 건 많이 봤잖아요. 뭐 24n 한 게 얘가 자연수가 되라 그러면 얘를 소인수분해하고 그래서 뭐 짝수 제곱 만들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게 아니고 na야. a도 모르겠고 n도 모르겠어. 그럼 이럴 때 우리 선생님이 뭐라 해보랬죠? 여기 예를 들어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야. 해보라는 거. 그러니까 n이 3일 때는 여기가 3이잖아. 그죠? 그러면 F3이라는 거는 여기가 3이니까 요 n이 3이라는 거야. 그럼 F3은 어떻게 논할 거냐? 루트 n이 3일 때니까 3a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a야. 그러면 3이지 뭐. 그쵸? 네. 그러니까 3인 거예요. 이해되죠? F4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n이 4일 때야. 여기가 4를 넣은 거잖아요. 그 문제에다 이렇게 낙서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은. 생각을 이렇게 하라는 거죠. 여기가 4고, 그러면 4, 그럼, 루트 4a가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러면 a가 4일 필요 없죠? a가 1이어도 2가 되니까. 그래서 1인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뭔지는 알겠어, 이제. 그쵸?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 해보면 됩니다. 대입해봐서. fn이 5가 된대요. fn이 5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장 작은 게 5가 나온다는 거거든. 그지? 근데 250 이하의 자연수 n을 구해라 이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fn이 5가 되는 거니까 우리 요 문제에서 그러면 가장 작은 자연수가 5니까 그러면 a가 5란 뜻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걸 읽었어야 돼. 봐봐. 얘가 5잖아요. 네. 그지? 그러면 이때 자연수 a가 이거란 얘기잖아, 우리. 그지?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를 알려준 거야. 그 5라고. 그러니까 요게 5다를 읽어냈으면 되는 거죠. 문제에서. 이게 a다. 이렇게. 그럼 결국 루트 a가 5니까 5n이 얘가 자연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를 읽는 연습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이게 a 값이지. 그럼 얘가 a 값이 5란 얘기네. 그러면 루트 5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근데 250 이하의 자연수 n을 구하는 거다.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너무 쉬운 문제가 돼버렸죠. 그럼 n은 일단 5가 하나 곱해져 있어야 되고요. 1 곱해도 되고 2의 제곱 곱해도 되고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가는데 등등등 가다가 5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가다가 250 이하야 돼요. 그럼 5 곱하기 6의 제곱 5 곱하기 7의 제곱 가는데 5 곱하기 8의 제곱을 해볼까요? 그럼 64 곱하기 5 그럼 5, 6, 300이야. 그러니까 안 돼. 그죠? 네, 7은 77 49 곱하기 5를 하니까 5, 9, 45 245 딱 되네, 여기까지가. 그죠? 잘 썼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는 거죠. 중복은 없으니까. 그쵸?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이걸 자연수가 되게 하는 걸 구하라고 하면 너무 잘 구할 건데, 요 해석하는 부분이 이 문제가, 심화 문제로 만드는 이유죠. 네. 이해 갔죠? 네, 좋습니다. 다음 4번도 보시면 좀 길어질 것 같다. 그쵸? 설명할 게 많아서. 연속하는 세자연수 A, B, C인데요. 이게 연속하는 세자연수라는 것도 그러면 A, B, C면은 B는 A 더하기 1이고 C는 A 더하기 2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 이게 세자연수인데
이때도 팁이 좀 있어. 뭐냐면은 이거 합할 거잖아. 다 합할 거니까 이렇게 놓는 것보다 B를 기준으로 하고 연속하는 세 장이 있으니까 여기는 B 빼기 1, 여기는 B 더하기 1, C는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A라는 거는 B 빼기 1이라고 두고 B 두고 C는 B 더하기 1로 두겠다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세 개를 다 더한 거 루트. 그죠? 다 더하면 3B잖아요. 3B. 걔가 M인데 얘가 자연수여야 돼.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0 밑에가 돼야 된다. 아, 이것도 있어? 그러면 또 골라. 그러면 일단 B는 뭐가 돼야 돼요? 자연수니까 3이 돼도 되고 3 곱하기 2의 제곱, 여기는 1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3 곱하기 4의 제곱 뭐 이런 식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 많이 갈 필요 없이 일단은 그러면 이게 B가 3이라는 얘기고요. 그죠? B가 3. 그럼 얘가 2고 얘가 4라는 얘기죠. 네. C가 ABC가 이렇다는 얘기인데 60보다 작죠? 세 개 다 더하면. 네. 근데 B가 2는 4, 3, 12예요. 12. 그 다음에 여기는 11, 여기는 13. 그러면 60보다 작죠? 그러면 여기 3, 3, 9, 3, 9, 27이에요, 얘가. 27, 그럼 얘가 26, 얘가 28. 네, C가. 그러면, 60보다 커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거 하나하고 요거 두 가지밖에 없네요. 그죠? 네, 두 개,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는 게 사실은, 요렇게 패턴, 요렇게 놓을 수 있느냐. 물론, A 더하기 1, A 더하기 2라고 놔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에, 5번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네, 5번도 보시면, 뭔가 이걸 나누고, 이걸 뭐 나눴잖아요. 그럼 우리 이거 뭐 했죠? 251을 소인수분해했죠. 그죠? 그래서 251을 소인수분해해서 해야 뭔가 분석이 됩니다. 그럼 2일은 2, 2는 4, 2, 6, 12, 2, 6, 12, 2, 3은 6, 그러면 7, 9, 63. 그럼 소인수분해 다 된 거죠, 여러분 정도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인 거고요. 그 다음에 1125도 소인수분해 해보시면 일단 5로 되겠죠. 5, 20, 5, 20, 5, 25. 그 다음에 또 5로 되니까 5, 4, 20, 5, 25. 그 다음에 5, 9, 45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0. 다 해봐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쵸? 네. 그냥 거기다 자연수로 막 나눠볼 수는 없잖아요. 10으로 합시다. 10으로. 그럼 135. 5, 20, 5, 7, 35. 그럼 3의 세제곱. 5 2개 2 하나. 아, 그러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얘를 x로 나누고 얘는 얘를 y로 나누고 얘를 z로 나누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루트를 씌운 거야. 루트는 색깔 좀 바꿀까요? 네, 루트를 이렇게 씌운 거야. 이렇게. 네, 요것을 지금 다루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표현을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야. 근데 셋 다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일단 x는 일단 색깔을 바꿔서 이제 정리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x라는 애는 뭐가 돼야 돼요? 일단 7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x는 7 또는 2의 제곱이 사라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7 곱하기 2의 제곱도 되고 7 곱하기 3의 제곱도 됩니다. 그쵸? 네, 3도 사라져도 되죠, 이렇게. 자연수가 되니까. 그 다음에 7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어도 됩니다. 밑에서 나눠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y는 또 뭐가 되냐 하면, 일단 5가 3개니까 5 하나는 나눠줘야겠어요. 그래야지, 자연수가 될 수 있잖아요. 제곱이니까. 근데, 이게 만 게 아니라 5 곱하기 3의 제곱을 해도 돼요. 그럼 5의 제곱이 되니까 또 자연수가 되죠. 그 다음에 5 곱하기 5의 제곱을 해도 돼요. 5의 세제곱이어도, 네, 자연수가 되죠. 또 5 곱하기, 뭐 3의 제곱 곱하기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래도 됩니다. 그죠? 이게 자신이어도 1이 되니까. 됐죠? 네. 요거는 Z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Z는 2가 하나 있으니까 2는 무조건 있어야겠네. 그래 약분돼서 3도 하나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네, 3도 하나 무조건 있어야 되고 생각이 좀 길이가 길면 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시간이. 그럼 2 곱하기 3인데 얘도 되고
2 곱하기 3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3의 제곱 곱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2 곱하기 3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5의 제곱 곱한 것도 있을 수 있고 2 곱하기 3에다가 그죠?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것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많은 것 중에 골라야 되는데요. 서로 소인 세자연수여야 돼요. 서로 소인 세자연수. 그럼 서로 소인 걸 골라야 되거든? 그럼 서로 소인 거 한번 골라볼까? 자, 일단 근데 문제를 덜 읽었다. 여기까지 다 읽어보자. 왜냐면 너무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이거의 최대값 구하래. 그렇죠.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더해진 거 얘들은 크고 얘는 작아야겠다. y는 그죠? 그게 최대죠. 그럼 y가 제일 작아야 되니까 y는 5로 확정. 네. y는 5로 확정된 거예요. 네. 그쵸? 근데 아직 모르겠다. 서로소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 서로소가 되려면 여기는 지금 2가 다 곱해져 있거든요. 그죠? 여기 2 곱해진 거랑 2 곱해진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얘든지 얘가 돼야 되는데 서로소가 되려면 근데 3도 다 곱해져 있거든요. 그럼 얘도 안 돼. 그럼 x는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골라주면 되겠죠? 다 골랐네요? 그럼 7, 5니까 여기 이제 xz는 커야 되거든, 더한 게. 그러면 큰 수 쪽에서 찾으면 5인 놈 안 되고요. 7인 놈 아니면 되니까 요 놈이네. 그죠? 네, 요 놈.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된 거예요, z는. 다 했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하고, 그럼 7 더하기 얘는 27이니까 54, 그죠? 54 빼기 y니까 빼기 5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56 되겠다. 그죠? 그럼 2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요 정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응용 문제보다는 조금 더 복잡은 하죠. 여기 서로소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문제를 조금 선택의 폭을 조금 머리를 쓰게 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생각은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해나가면 된다. 이게 생각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길이가 이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잘 안 되더라도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봤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6번을 보시면 6번은 또 뭐냐? 문제를 분석해 보면 가장 큰 수, 다음 중 가장 큰 수를 a라고 하는데요. 어떤 정수 b에 대해서 b 빼기 a의 절대값이 0과 1 사이래요. 정수 b가 될 수 있는 것을 구해라. 그러니까 가장 큰 수를 a라고 했는데 그러면 a는 뭐 너무 쉽죠? 네, 이거죠? 네, 루트 3이 가장 크죠? 이거보다? 그렇죠. 루트 4분의 1이니까. 그러면 a를 그냥 줬어요. 그죠? 네, a는 루트 3이다. 그럼 이제 문제를 조금 다듬어 봅시다. 어떤 정수 b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그럼 b 빼기 루트 3이잖아요? a가 루트 3이니까. 그럼 이거의 절대값이 0하고 1 사이래요. 0하고 1 사이가 돼야 된다. 이거죠. 정수 b, 정수예요. b는. 될 수 있는 것의 합을 구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b가 절대값이니까 음수 양수 쪽을 다 생각해야 되는데 얘가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고등학생 정도면은 풀이 방법이 있겠지만 중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네, 이게 지금 절대값 의미가 뭐예요? 여기 0에서 얘까지 거리가 0에서 1 사이가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0에서 1 사이니까 여기 있으면 되는 거야. 그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있어도 되는 거야.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서 쓰면 b 빼기 루트 3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다음에 0이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0이 되면 안 되거든, 얘가. 그럼 b가 대신에 루트 3이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루트 3 더하겠죠. 이제 다 풀었어요.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네,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는 1. 얼마인데 1 빼주니까 0. 얼마보다 크고 b는 얘는 2. 얼마보다는 작겠죠? 네, 그러면 1하고 2 있겠네요. 그죠? 1하고 2 그의 합을 구해라. 그러니까 1 더하기 2는 3. 요 정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절대값의 개념이 또 들어가면서 문제를 조금 생각하게끔 했다. 네, 이런 패턴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절대값의 정의는 그런 거예요. 네. 다음 7번 가볼까요? 뭐죠? 다 했나요?
네. 12문제밖에 안 되니까 반 했어요, 벌써. 반. 네. 7번 보시면, 이런 거는 문제집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네. 요것을 이제 문제 형태가 조금 달라서,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냐면, 이것도 새로운 정의가 나온 거예요. 자연수 x에 대하여, 루트 x 이하의 자연수 개수를 nx라고 한다. 이거 무슨 얘기야? 모르겠으면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x가 n4 정도, 5 정도 해볼까요? 얼마 할까요? 그럼 10 해볼까요? 네. n10 한번 해봅시다. 10. 그러면 n10이면 어떻게 돼요? 루트 10 이하의 자연수 개수죠. 이하의 자연수 개수니까. 얘가 3. 얼마니까? 1, 2, 3. 3개. 그럼 개수니까 3.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 많이 문제집에서 있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131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n1부터 n 어디까지? 옆에다 쓸까? 밑에다 쓸까? 여기서부터 n3까지가 1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여기다가 1 곱하기 3 하니까 3개가 3이 되겠고, n4부터 3, 3은 9니까 n8까지, 그죠? 네. 8까지가 여러분 2예요. 2. 그지? 맞죠? 2. 얼마니까. 네. 1, 2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몇 개예요? 이거 실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4에서 8까지. 이거에서 이거 빼고 1 더하면 되죠? 네. 5개입니다. 네. 그러면 2 곱하기 5.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9부터 3, 3은 9, 4, 4, 16이니까 15까지만 우리가 3인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얘가 몇 개죠? 15에서 9 빼고 1 더해야죠. 얘 쉬어야 되니까 7개입니다. 네. 근데 이거 해보다 보니까, 계속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뭐, 숫자가 얼마 안 돼서, 그냥 해보죠, 뭐. 16부터, n, 5, 25니까 24까지. 네. 그럴 때는 4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서 이걸 빼주면은 8인데, 네, 9이죠? 그러면 4 곱하기 9가 돼요. 규칙도 있어요. 1, 2, 3, 4 가고, 얘는 3, 5, 7, 9 가고, 네. 안 해봐도 5 곱하기 11 이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4, 5, 36. 지금 131이었어요 아까. 이것만 해도 얼추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80, 91이고요. 이렇게 하면 31이고요. 그러면 122가 되고요. 3도 하니까 125예요. 여기까지 하면 125입니다. 그러니까 한 줄 더 쓰면 25에서 n 35까지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5가 나온 거예요. 근데 122야. 그쵸? 맞죠? 이거 계산. 선생님이 맨날 이런 게 좀 어려워요. 122, 아야, 3 더하니까 125다. 큰일 날 뻔했네요. 요거 더했어야죠. 그럼 125예요. 125면, 131이 돼야 된댔잖아, 우리가. 그쵸? 이거 한 거 131 나오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6을 더해야 되거든요. 그럼 요 다음 나오는 게, n 36이 6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더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게 6이니까. 네. 그러면, 결국, 맨 끝에 거는, 구하라는 문제 아니었나요? 36. 그쵸? 네, 이 A. 36까지 여러분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푸시면 되죠.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약간 요것 때문에 선생님이 좀 한번 골라봤고요. 8번 같은 경우도 많이 풀어봤는데 이게 3개짜리라 선생님이 한번 선택해봤어요. 2x, 루트 2x, 루트 5x, 루트 7x가 모두 무리수가 되도록 하래요. 그럼 무리수가 돼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100 이하의 자연수인데 답이 83, 84, 87 막 이래. 그러면 이걸 무리수를 구하지 말고 뭘 구하자 우리 유리수가 되는 걸 구해서 빼버리자. 2x 루트 5x 루트 7x인데 무리수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유리수가 되는 걸 구해서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100개 해서 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100개 빼기 뭐 이렇게 할 겁니다. 네, 그럼 유리수가 되는 경우를 구해봅시다. 그럼 x가 2면 되죠. 그죠? x가 2고 곱하기 1제곱 2 곱하기 2제곱 곱하기 3제곱 곱하기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7제곱까지는 되죠. 7, 49에 2 곱하면 98이니까 그죠? 여기까지 됩니다. 그러면 7개
네, 여기는 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뭐면 되죠? 5여도 되고요. 5 곱하기 1제곱. 모양 때문에 이렇게 쓴 거죠. 네, 2제곱. 5 곱하기 3제곱도 되고요. 5 곱하기 4제곱 하면은 16이니까 되고요. 5 곱하기 5제곱 하면 125라 넘어서 안 돼요. 그죠? 그럼 여기 4개. 7 곱하기 1제곱, 2제곱, 3제곱이면은 9, 7, 9, 63 되죠. 근데 4제곱이면 16 곱하기 7이니까, 100 넘어가야 안 됩니다. 예. 그럼 여기가 몇 개예요? 7개. 여기는 1, 2, 3, 4, 4개. 여기는 1, 2, 3, 3개. 그럼 14개. 그럼 100에서 14 빼면 되죠. 그죠? 네. 14를 빼주시면 86. 네. 이렇게 되겠네요. 네. 어렵지 않죠? 네. 근데 3개짜리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라고요. 네. 중복이 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만약 있다면 걔는 한번 빼주셔야 되죠. 중복한 개수만큼. 뭐,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9번도 보시면, 또 이것도 문제 한번 쭉 읽어보고, 요 길이가 루트 2랍니다. 루트 2. 정사각형 모양으로 찍혀 있는데 선으로 연결하여 정사각형을 만들 때 한 변의 길이로 가능한 수 중 유리수가 아닌 거. 그러면 정사각형을 만들 때 한 변의 길이로 가능한 수를 골라주래요. 모두 몇 개인지. 그죠? 네. 정사각형 넓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한 변의 길이가 유리수가 아닌 거. 그러니까 무슨 수예요? 네. 무리수인 거. 정사각형 만들 때 무리수인 거. 그러면 정사각형을 맨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는 정사각형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것도 정사각형이거든요. 근데 얘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 루트 2니까 요거 제곱하면 2, 요거 제곱하면 2, 그러면 더하면 4니까 여기가 2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건 2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건너간 거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무리수가 아닙니다. 유리수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각선은 이렇게는 안 되고 여기서만 멈추지 마시고 우리가 두 칸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네, 여기가 루트 2니까 여기가 2루트 2고요. 네, 여기는 루트 2죠. 그러면 2는 4, 4, 2, 8. 여기는 2, 10. 루트 10이네. 이건 무리수네 또. 그러니까 2의 1로 간 거는 무리수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재밌네요. 네, 그러면 다 구했어요. 네. 뭐냐면은, 요렇게, 루트 2가 된 것이 우리가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칸으로 된 거 만들 수 있죠. 그죠? 두 칸으로 된 거. 2루트 2잖아요. 네, 길이가. 여기 한 변의 길이로 가능한 수 중 무리수인 거. 그럼 몇 개냐? 길이를 묻고 있어요. 몇 가지인가? 그 다음에 세 칸으로 된 것도 되죠? 네. 그러니까 2루트 2도 되고, 3루트 2짜리도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아까 해봤잖아요. 루트 10인 거. 이거. 이렇게. 그죠? 세 칸 건너간 건 안 돼요. 못 만들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요거까지 해서 루트 10인 거 해서 4가지. 그죠? 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요 정도 사고력이면 됩니다. 네. 10번도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서로 다른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하자. 그러면 A는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될 텐데, 확률을 물었어요. 무리수일 확률. 그러면 36분의 이렇게 구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목적인데, 루트 A 빼기 루트 A가 무리수가 되래요. 그럼 무리수가 될 거를 쓰는 게 좋을까요? 얘가 유리수가 되는 걸 쓰는 게 좋을까요? 네, 유리수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작전을 바꿨어요, 이제. 1 빼기 36분의 이렇게 하겠다. 여사건 확률로. 그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루트 A 빼기 루트 5B가 얘가 유리수가 되는 걸 한번 선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유리수가 되려면 B가 얼마야 되냐면 지금 1, 2, 3, 4, 5, 6밖에 안 돼요. A, B가. 네, 그러면 B가 5가 되는 상황이 있겠죠. 그죠? 네, B가 5가 되는 상황. 다른 건 되나요? 안 되죠? 네, 얘가 유리수가 되지 않죠. 그럼 얘는 얼마죠? 2하고 4가 있죠. A가. 그치? A는 1하고 4. 네, 이렇게 돼 있겠고요. 근데 유리수 할 때 항상 여러분 0이라는 수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그럼 얘가 빼서 0이 돼도 유리수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A가 5가 되고 B가 1이 되는 상황도 있겠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1, 5, A, B를 수작상으로 쓴다면 1, 5, 4, 5, 그 다음에 요거 한 가지밖에 안 되죠. 네, 1, 5, 4, 5, 5, 1 이렇게 됩니다. 그쵸? 네, 그러면 3이 돼서 네,
36분의 33이 돼서 뭐야? 12분의 11.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생각은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다음 마지막입니다. 네, 두 문제 남은 것 같아요. 12문제를 선생님이 뽑았었는데 그래요. 자, 두 정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루트 17과 B 빼기 루트 10 사이에 있는 정수가 3개래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수가 3개다. 그럼 일단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겠죠. A 더하기 얘가 3, 3, 5, 4, 4, 16, 4점 얼마 얼마인데 네, 루트 17 값은 모르니까. 그럼 여기는 B 빼기 4점 얼마 얼마예요. 근데 이 사이에 정수가 3개래요. 정수가 3개. 하나, 둘, 3개. 네, 그렇다면 수직선상에서 한번 살짝 살펴보면은 여기가 정수점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그러면 얘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얘가 여기에 있다면 하나, 둘, 셋이니까 얘는 누가 크죠? 그럼 얘가 큽니다. 네, 그러면 이쪽에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근데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다른 방식을 쓰고 싶은데, 그냥 해볼까요? 네.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은, 요 길이를 말하는 건데, 사실 얘들아. 요 길이를 말하는 건데, 수직선상에서 길이는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 빼면 되거든요. 그럼 요거에서 요걸 빼봅시다. 네. 그러면 2보다 크고 4보다 작아야 되죠. 네. 그러면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거야. 이거에서 이걸 빼봅시다. 그러면 B 빼기 A 빼기 2 루트 17 이렇게 되겠죠? 이거에서 이걸 빼니까. 걔가,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 돼. 그죠? 정수가 3개 들어왔으니까. 이 정도 분석을 하시면 되고, 2루트 17을 양변에 다 더해주겠죠? 네, 17. 여기는 B 빼기 A. 그래서 B 빼기 A를 물었군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4 플러스 2루트 17입니다. 그러면 얘가, AB가 또 정수니까요. 얘도 정수거든요. 네.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이거 안으로 넣어야죠? 그럼 2 더하기 루트 4, 7에 28, 4, 1은 4, 68.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쪽도 그렇고요. 그러면 7, 7, 4, 8, 8, 64, 9, 8, 8점 얼마예요. 그죠? 그럼 얘가 10점 얼마가 되고, 여기는 8점 얼마니까 12점 얼마가 됩니다. 그건 두 개나 나오네요. 그럼 B 빼기 A가 11이거나 또는 12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나 얘인데, 그쵸? 네, 둘 중에 하나를 골랐다. 그죠? 하나를 더 골라볼까요? 그럼 어떻게 고를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B가 A 더하기 11이란 얘기잖아, 이거면은. 예를 들면 이거일 때면은. 그러면 A 더하기 11이면은 여기가 A 더하기 11인 거야. 그죠? B가. 네. 그러면, A 플러스 루트 17에다가 A 더하기 11 빼기 루트 17인 거죠. 이쪽이, 오른쪽이.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사이인데, 정수가 3개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4점 얼마고, 여기는 4점 얼마를 빼니까, 6, 5, 7, 6점 얼마가 되는데, 그러면 4점 얼마랑 6점 얼마니까 5, 6 두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이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중간에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요. 이게 루트 17이라는 게 이게 풀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루트 17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살짝 들었냐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가 17이 어떻게 나오면 4, 1이거든요. 4, 1. 그럼 이 길이가 루트 17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정수계수 어쩌고 하니까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수직선상에다가 얘를 한번 올려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정수가 3개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 둘, 3개 하고, 여기가 정수점이 또 이렇게 있겠고, B 빼기 루트 17이니까,
3개가 나야 되면 여기 정도 생각을 하고, 루트 17이 4점 얼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수니까 1, 2, 3, 4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가 B다. 그러면 루트 17이니까 여기 우리 왜 맨날 우리 다루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정사각형 4개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간 거, 이렇게 간 게 루트 17인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 점이 루트 17인 거예요. B 빼기 루트 17. 여기가 B 빼기 루트 17인 거고. 그러면 여기 정수가 하나, 둘, 3개 나와야 되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여기가 A가 돼야 되고.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럼 4, 1이니까 요 길이가 루트 17인데. 그럼 여기를 이렇게 하면, 아, 그러면 2개네. 안 되네. 한 칸 더 가야 되네. 그럼 A가 여기에요. 여기. 그쵸? 잡았죠? A, B를 잡았습니다. 그럼 B 빼기 A니까 이 길이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똑같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렇죠. 12. 이렇게. 이런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방법도 가능하고요. 네. 다음. 12번 한번 가볼까요? 자연수 양의 제곱근. 네, 그럼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인데 걔는 2가 되고, 5, 루트 5, 루트 이렇게 찍다 보면은, 여기 1이라, 여기 보니까, 요건 이런 거네요. 여기가 1이라는 점, 여기가 2라는 점, 여기가 3이라는 점, 이제 쭉 가면은 여기가 이제 4라는 점이 있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있을 건데, 그러면 루트 2, 루트 3이 1과 2 사이에 들어오고, 2와 3 사이에는 루트 5, 루트 6, 루트 7, 루트 8 들어오고, 그죠? 3하고 4 사이에는 루트 9하고 루트 16이니까 여기는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들어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가겠다 이거거든요. 숫자를 넣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3과 4 사이에는 양의 제곱근이 대응하는 점이, 그래요? 그러면 루트 10, 이것도 C라고 되어 있네. 루트 15까지죠? 루트 15. 뭐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루트 15까지 들어가겠다. 그죠? 이거 치고 이거 2개 다시 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까지 이거에서 이거 뺀 다음에 1 더하면 되죠. 네, 6개입니다. 6개. 네. 네, 이렇게 아하 이렇게 6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틀렸네요. 기억부터. 어허. 다음에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M이 뭐 이렇게 되고 이건데 요건 1차이거든요. M하고 자연수니까. 그럼 이제 M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M 플러스 1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1차이가 나게. 그러면 여기가 루트 n제곱 사이에 있을 때 1과 n 사이의 자연수에 대응하는 점의 개수는 m개다. 만약에 이런 게 또 안 되잖아요. 잘 이해가. 그럼 예를 들어서 해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다가 n에다 2 한번 넣어보죠. 뭐, 그죠? n에다 2를 한번 넣어보면 그러면 1과 2 사이의 자연수에 대응하는 점의 개수 m이 있으면 걔가 m개냐. 해보면 되죠. n이 2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루트 4 더하기 1이니까 루트 5가 되겠죠? 루트 5는 뭐하고 뭐 사이죠?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루트는 2하고 3 사이가 되는 거죠? 네. 2하고 3 사이인데 루트 5가 그러면 m이 2라는 거예요. m이 2. 그러면 여기에 자연수가 2개가 나오나요? 아니, 택도 없네요. 네, 그럼 벌써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틀렸습니다. 선생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몰라요, 나도. 네, 그래서 선생님 뭐 이렇게 다 풀어본 건 아니고 그냥 문제 형태 보고서 이 문제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요. 뭐 근데 뭐 하여튼 2 넘어서 해보니까 지금 틀렸죠.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보면 뭔가 이렇게 답도 나오잖아요. 네. 그쵸? 자연수 n에 대하여 n과 5n 사이의 자연수. 그러면 디귿이 답이네, 이건 뭐 그냥 이게 답이에요. 왜냐면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근데 무슨 뜻이니? n과 5n 사이의 자연수의 양의 제곱근에 대응하는 점의 개수는 항상 홀수다. 뭐 잘 모르겠어. 그럼 해보자고. 그러면 n이 1일 때는 좀 그런가요? 네. 일단 2일 때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n이 2일 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2이면은 2하고 10 사이에서, 그죠? 2하고 10 사이에서, 자연수의 양의 제곱근에 대응하는 점의 개수. 그러면 얘가 루트 4니까, 얘가 루트 100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루트 5부터 루트 99까지야.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 빼고, 그럼 99 빼기 5 하니까
94가 되고 거기 1 더해줘야죠. 그럼 95개. 홀수네요. 네. 그렇다고 다 해볼 수는 없잖아. 한번 해봤더니 홀수 맞으면 다 맞다가 아니라 2일 때 이런 개념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n과 5n 사이니까 루트 n제곱이 되겠죠. 여기는 루트 25n제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개수를 묻고 있으니까요. 자연수 개수를. 그러면 여기서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네, 그 다음 거는 루트 n제곱 플러스 1도 있고 루트 n제곱 플러스 2도 있고 여기 가다가 루트 25n제곱 이제 재밌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이어가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거보다 하나 작은 게 올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거 개수는 어떻게 십니까? 이거 자연수예요, 둘 다. 그러면 이것도 쉬고 이것도 쉬어야 되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고 25n제곱 빼기 1에서 빼기 n제곱 플러스 1 해주고 이것도 쉬어야 되니까 플러스 1 해줘야죠. 양쪽 끝을 다 쉬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25n제곱 빼기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럼 결국 24n제곱 빼기 1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되는데 얘가 홀수냐라는 거죠. 항상 홀수냐.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죠? 24 곱했으니까 이거 짝수죠? 짝수에서 1 뺐으니까 항상 홀수네요. 그죠? 네. 그래서 디귿은 맞았다. 이렇게 논할 수 있는 문제인데, 기억 니은이 틀리는 바람에 메가리가 없어졌네요.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문제는 풀어봤는데요. 뭐 이게 시험에 나온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듯이 자꾸 심한 문제를 도망가지 말고 재밌게 보자. 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끌어가는 힘을 좀 기르자. 그 힘이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수학 공부하는데 엄청난 힘이 됩니다. 여기서 그냥 이거는 버리고 다니시면은 그냥 좀 뭐랄까 상위권 비슷하게는 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면 좀 힘들어요. 공부 자체가. 사고의 깊이가 너무 작다 보니까 해결력도 너무 낮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이런 문제 계속 보는 걸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했어요. 끝.